2개. 완자가 확실하게 그 책이 업데이트가 되면서 문제 난이도가 많이 올라갔어. 혹시 예전 완자를 공부해본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문제가 좀 많이 다를 거야. 이번에도 숙제 좀 많지 않았어 우리 오늘? 숙제 많았지, 그지? 질문해야죠, 여러분 질문. 숙제 다 해왔나? 다 해왔지. 동현아 숙제도 해왔죠? 다 해왔지? 자 질문해줘. 페이지 불러줘 여러분. 재용아 숙제 다 해왔죠? 응? 다 해왔어 안 해왔어? 페이지 102쪽. 102쪽. 자 여기 10번을 보시죠. 여기 보겠습니다. 이 문제 맞지? 표는 xion과 yion의 구성의 입자수를 상대값으로 나타내 준 겁니다. 진짜가 아니고 여러분 상대값이야 라고 돼 있어, 그렇지? 그리고 기억니은 이것은 양성자, 중성자, 전자 중 하나입니다 라고 돼 있는데 일단은 여러분 x이온, y이온 사실은 원래 이게 일반적으로 그런 표현을 주면 좋은데 우리가 이온이 될 때는 안정한 상태의 전자 배치를 가지려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 보통은 이온이 되면 누구랑 같은 전자 배치가 되겠지? 18조 원소와 같은 전자 배치가 돼주겠죠. 그렇잖아요, 그렇지?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 뭐 헬륨이라든지 아니면 네온이라든지 아니면 아르곤이라든지 이런 전자 배치가 돼주겠지. 그렇지? 그러니까 전자 개수가 2개 아니면 10개 아니면 18개 이런 식으로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괜찮아요? 오케이, 그럼 봐봐. 그럼 지금 봐봐. 지금 X이온이랑 Y이온이랑 보니까 상대값에서 2개, 10개, 18개가 될 수 있는 조합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봐. 뭔가 다 느낌 오는 게 하나 있는지 보세요. 느낌 오나요? 안 와? 살짝 오지 않습니까? 오. 저기 쟤네를 2개를 만들기 쉽지 않을 것 같지 않아? 우리 상대값을 하더라도 18개도 좀 힘들 것 같지 않습니까? 그치, 그치? 그럼 이거 10개, 얘를 10개, 10개라고 보면 요거는 12개. 그치? 얘도 몇 개, 여러분? 얘도 12개. 이해 아시죠? 무슨 말인지. 그치? 그리고 얘도 10개, 여기는 몇 개, 요거는 8개. 이런 식으로 봐주면 되니까 누구를 전자라고 보는 게 좋겠어? 니은을 전자라고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여러분? 뭐만지 알겠지, 그치? 그러니까 얘를 전자라고 보자. 그럼 봐봐. 그리고 또 한 가지. 양성자랑 중성자를 봤을 때 일반적으로는 중성자가 양성자보다 크거나 같다는 걸 알고 있으면 문제 풀 때 좀 편해요. 알겠지, 그치? 수소 같은 경우는 봐봐. 질량수가 1짜리 수소는 중성자가 없는 경우도 있지만 요거를 뺀 나머지 애들은 양성자랑 중성자가 같거나 아니면 대부분은 중성자가 양성자보다 뭐하더라? 뭐다? 많더라. 우선 알겠지, 그치? 만 이런 거 있잖아요. 산소 같은 경우도 질량수 16짜리도 있고 18짜리도 있고 대부분은 중성자가 양성자랑 같거나 아니면 더 크거나 그래요. 우선 알겠지, 그치? 그걸 알고 있으면 좀 편하죠. 자, 이 얘기를 왜 해주냐면 지금 Y 같은 경우를 보면 자, 요거랑 요거 한번 봐봐. 그치? 얘는 8개, 얘는 10개잖아요? 그러니까 적은 걸 누구라고 보는 게 더 좀 편하다. 양성자. 그러니까 요거를 프로톤, 양성자, 얘는 뉴트론, 요거는 중성자. 우선 알겠지, 그치? 그럼 여러분, X를 누구라고 봐주면 되겠지. X이온이, 요게 마그네슘 이온인가 보다. 양성자는 12개짜리고, 질량수는 24짜리. 괜찮나요? 그렇죠. Y 같은 경우는 얘는 전자 2개를 얻어왔잖아요. 그치? 이거는 양성자 8개짜리니까 이거는 산소인가 보다. 그치? 질량수는 얼마짜리? 18짜리. 전자는 몇 개 얻어온 거? 2개 얻어온 거 이렇게. 이해하셨죠? 그래서 기억은
중성자 맞는 거고 여러분 x는 2주기가 아니라 이거는 3주기. 원자 x랑 y의 질량수 b x 대 y는 4대 3입니다. 24대 18 이렇게 들어가줘야 된다. 질량수가. 무슨 알겠지 그지? 그러니까 4대 3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됐지 그치? 그러니까 문제가 여러분들 풀기 좀 편하게 하려면 사실은 그걸 주면 좀 더 편하게 할 텐데 그지? 얘네가 x이온과 y이온이 이온이 됐을 때 전자수가 동일하다. 아니면 동일한 비활성 기체와 같은 전자 배치를 갖는다. 이런 게 있으면 좀 더 문제 풀기 좀 편하겠다. 그지? 그걸 주진 않았지만 우리는 이걸 유추해서 문제를 풀어줘야 돼. 얘네가 이온이 되면 일반적으로 누구처럼 될 거다. 18조 원소와 같은 전자 배치를 갖게 될 거다. 그러니까 전자가 2개, 10개, 18개. 알겠지? 이 중에 하나를 갖게 될 거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좀 편하죠. 됐지? 우리 참 3월부터는 통과를 해야죠. 통과. 통합과. 시험 대비를 해야 되니까. 그지? 여러분 지금 통과하고 있나? 통과 안 하고 있죠. 하고 있을 수도 있는데 3월 달에는 요 시간에는 그냥 그대로 통과를 갈 거야. 요 같은 시간에 알겠지? 교재는 그냥 완자 통합과학을 하나 준비해 가지고 와. 그렇죠? 완자 통합과학. 그럼 쌤이 따로 교재 따로 또 나가긴 할 거야. 자, 또 어디 할까요? 번호 불러 주시죠. 26번. 우리 영어가 좀 늦네. 26번이면 자, 여기 있다. 이번에 좀 문제가 많긴 하다, 그치? 자, 여기 보겠습니다, 여러분. 2주기 바닥 성태 원자 XYZ의 전자 배치에 대한 자료입니다라고 되어 있는데 6개월은 바로 안 떠오를 수 있으니까 2주기 리튬, 베릴륨, 붕소, 탄소, 질소, 산소, 플로린, 네온 이렇게 해놓고 자 볼게요. 오비탈 수 적어볼게. 2개, 2개, 3개, 4개,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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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 2, 3, 4, 5 이렇게 들어가지. 그치? 그리고 홀전자는 어떻게 되지냐면 1, 0, 1, 2, 3, 2, 1, 0 이렇게 들어갑니다. 됐지? 그치? 근데 지금 여기 보니까 봐봐. XYZ가 원자 번호 순위야 이런 얘기는 없어. 대신 오비탈 수는 A개, A 플러스 1개, A 플러스 2개 이렇게 들어가니까 그치? 이런 느낌 오세요? 3, 4, 5를 한번 가볼까? 3, 4, 5 3 4 그리고 홀전자 같은 거 필요하니까 5 이렇게 그치? 그럼 요게 A, A 플러스 1, A 플러스 2 B, B 플러스 1 이것도 B 플러스 이렇게 그치? 요 맞는 조합을 찾는 거지 괜찮아요? 이게 머릿속으로 바로 딱 떠오를 수 있으면 더 좋은데 그치? 이거 뭐 쓰는 거 오래 걸리진 않겠죠 그죠? 그렇지? 자, 볼게요, 여러분. 자, A는 B 플러스 2가 됩니다. A가 3, B가 1이니까 맞는 표현이죠. X의 원자과 전자수는 3개짜리. X가 누구니까? 붕소니까. 요거는 원자과 전자 3개짜리. 맞아요. 13족이니까. 전자가 2개 들인 오비탈 수는 X랑 Y가 같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봐봐. 붕소는 1S에 2개, 2S에 2개, 2P에 1개. 탄소는 1S에 2개. ES에 2개 이게 나눠서 들어가잖아요. EPX 하나, EPY 하나 이렇게. 그러니까 2개씩 들어있는 거 서로 뭐야지 여러분? 같아야지. 2개. 무슨 알겠죠? 그죠? 1S하고 2S만 그러니까 이것도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맞는 표현이죠. 답은 5번. 됐지? 그 다음 또 어디 갈까요? 27번? 27번. 27번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 문제는 원자 X의 바닥 상태에서 원자과 전자 일부의 양자수에 대한 자료를 나타내 준 거고요. 자, 일부만 나타내 준 거라고 돼 있어. 여러분 먼저 가를 한번 보시죠. n 플러스 l이 2가 될 수 있는 거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죠? ES밖에 없어. ES. 그러니까 얘는 가는 ES 오비탈이 되죠. 그치? 이거 봐봐. 1S, 2S, 2P 여기는 3S가 있으면 얘는 n 플러스 l 값이 1, 2, 3, 3 이렇게 들어가요. 저기 n 플러스 l이야. 알지? 그렇게 여러분. 자, 그러면 S 오비탈인 자기 양자수는 무조건 0짜리밖에 없고. 된 거지, 그치? 제가 볼게요, 여러분. 자, 나랑 다는 자기 양자수가 마이너스 1인 걸로 봐서 얘네는 p 오비탈이야. s 오비탈이면 0밖에 없으니까. 그치? 이거는 3p. 이거는 2p. n 플러스 1이 3이니까 이것도 2p 이렇게 들어가요. 그리고 얘는 2p에 보니까 전자 두 개가 하나는 위로, 하나는 아래로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다라고 봐주면 되지. 무슨 아시겠죠? 오케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얘는 0 맞죠? X는 이주기 원소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지금 보면 자 봐봐 여기에 바닥 상태에서 원자과 전자 일부의 양자수를 나타내 준 거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 근데 원자과 전자수라는 게 뭐야? 그 의미 자체가 가장 바깥 껍질이라는 소리거든, 그렇지? 근데 가장 바깥 껍질이 지금 다 두 번째 껍질이라는 소리잖아. 그러니까 세 번째 껍질을 들어갈 수가 없는 거야, 얘들아. 무슨 아시겠죠? 그러니까 얘는 당연히 이주기 원소 이렇게 들어가 줘야 되는 거야. 된 거지? 그리고 D급 뽑아. X의 S 오비탈의 전자수분의 P 오비탈의 전자수가 1보다 작다라고 돼 있잖아요. 자, 우리가 지금 보니까 2P 같은 오비탈의 전자 두 개가 들어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 얘가 적어도 산소는 돼야 돼. 최소한 산소. 산소가 봐봐. 1S에 두 개, 2S에 두 개, 2PX에 두 개, 2PY에 하나, 2PZ에 하나 이렇게 들어가잖아. 무슨 알겠지, 그지? 최소한 산소는 돼야 PX 오비탈에 즉 2P 오비탈 하나의 전자 두 개가 들어갈 수 있단 말이죠. 그럼 산소는 S의 전자가 4개가 있고 P의 전자가 4개가 있으니까 S 오비탈의 전자수분이 P 오비탈의 전자수가 1이 나오거든. 근데 선생님 이게 플로린일 수도 있잖아요. 여기에 전자 두 개가 들어갈 수 그럴 수도 있지. 그럼 얘는 4분의 5가 되겠지. 이해하셨죠? 무수한이지, 그지? 그러니까 1보다 작지는 않겠다. 적어도 1 이상은 돼줘야 되겠다. 2P에 쌍으로 지금 전자가 들어가 있으니까. 무슨 알겠지, 그치? 정말 이해했지? 영어가 좀 많이 느는데 오늘? 또 어디 갈까? 이번에 수능 문제도 숙제였지. 뒤에, 그치? 그럼 숙제 아니었어? 그래? 내 수능 문제 몇 개 풀어지지 않았어, 근데? 그래? 없어? 질문? 28번? 28번. 자, 여기 보겠습니다. 다음은 원자 번호가 20번 이하인 바닥 상태 원자 XYZ가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XYZ의 전자 배치에서 부양자수가 0인 전자수는 이거는 이제 S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수, 부양자수가 1인 전자수는 P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수를 나타내죠. 이게 2분의 3으로 모두 같대요, 여러분. 그러면 보세요.
자, 4분의 6. 이게 2분의 3이 나오죠. 그치? 그리고 6분의 9. 얘도 2분의 3이 나올 거고, 그 다음 8분의 12. 얘도 2분의 3이 나오지. 선생님, 왜 분모를 4, 6, 8로 했는지 아시죠? 2주기는 S 오비탈 전자 몇 개까지? 4개까지. 3주기는 6개까지. 4주기는 8개까지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4, 6, 8로 한 거야. 응? 무슨 알겠지? 그치? 그럼 얘는 전자단수 10개짜리 10번이니까 네온. 얘는 15개짜리 15번이니까 요거는 인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그죠? 얘는 20번이니까 누가 되죠? 여러분 요거는 칼슘. 됐지. 그럼 원자 번호는 X, Y, Z 순서니까 이게 X, Y, 요거는 Z 이렇게 해주면 되지. 괜찮죠, 그죠? 그러니까 그럼 기억에 Y와 Z는 같은 주기 원소다. 하나는 2주기, 하나는 3주니까 말이 안 되죠. 자기 양자수 합이 0인 원소는 두 가지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보겠습니다, 여러분. 네온은 자기 양자수가 얘는 0일 수밖에 없어, 그지? 이 P의 전자가 몇 개가 있는데 일단 S에 있는 건 무조건 다 0이고요. P에 있는 전자 6개가 다 쌍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두 개. 그러니까 합이 0이 될 수밖에 없죠. 어? 괜찮지, 그치? 그리고 인 같은 경우는 물론 S는 무조건 다 쌍이고 2P에 6개 다 쌍으로 들어가 있고 이제 3P에 3개가 바닥이면 PX에 하나, PY에 하나, PZ에 하나가 들어가 있으니까 얘도 합이 0이 될 수밖에 없어.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지? 만약 여러분들이 px를 마이너스 1로 잡고 py를 0, pz를 플러스 1로 잡았다고 쳐봐. 그지? 그럼 예를 들면 마지막 거 해볼게. 3px에 하나, 3py에 하나, 그리고 3pz에 하나 이렇게 들어. 얘는 자기 함수를 마이너스 0, 1 이거 항상 마이너스 1은 아니야. 그냥 편의상 이렇게 잡아본 거야. 그리고 이거 합이 얼마야, 여러분? 0이 될 수밖에 없지. 우선 아시겠죠, 그죠? 그리고 칼슘은 모든 전자가 다 쌍으로 들어있어. 그치? 오비탈 10개. 그러니까 쟤도 0이 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자기 양자수가 0인 함수는 두 가지가 아니라 세 가지 이렇게 들어가야 되고요. 홀전자 수가 가장 큰 함수는 인이 제일 많지. 네온은 0개. 그치? 인은 3개. 칼슘도 0개 이렇게 들어가니까.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디귿만. 여러분 이거 문제 풀 때 그 쌤이 적어준 거 그거 보고 했어? 어? 아 그냥 머리로 했어? 떠올려서? 오. 떠올려서 할 수 있으면 좋죠. 자, 또 어디 할까? 없어 이제. 지금 다 했어? 여기 질문 없어요? 없어? 우리 영어가 원래 몇 대쯤 몰 때 됐는데 몇 번? 124조? 아 123조 영어가 올 때가 됐는데 안 오지? 자, 요 2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은 주기율표의 빗금친 부분에 속하는 세 가지 원소에 대한 자료입니다 라고 되어 있어 여러분. 자 한번 해볼게요. 자, 바닥선택 원대에서 전자가 들은 오비탈 수는 A랑 C가 같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지금 오비탈 수가 같은 애들이 오비탈 수가 같은 애들이 자, 여기다 한번 진짜 적어볼게요, 여러분. 얘는 오비탈이 몇 개냐면 2주 1조 리튬이니까 얘는 2개짜리. 무슨 알겠죠, 그죠? 이건 탄소는 몇 개짜리, 여러분? 이거는 이게 2, 3, 4, 5 이렇게 들어가는 거 아시죠? 그치? 여기는 자 6, 여기도 6, 7, 8, 9 이렇게 들어가. 그러니까 지금 오비탈 수가 A랑 C랑 같다고 했으니까 A랑 C는 여기 중에 있어야 되겠네. 무슨 알겠지? 그치? 오비탈 수 같은 애들이니까 5개, 5개든가 9개, 9개든가 둘 중에 하나. 알겠지? 자, 그 다음 홀전자 수는 A가 B의 2배가 됩니다 라고 했으니까 여러분 이게 홀전자가 10, 123, 210이야. 그치? 많은 게 3개예요. 그러니까 홀전자 수가 2배가 되려면 2개, 1개짜리가 필요하다는 거야. 무슨 알겠지? 그치? 그래서
A는 홀전자가 2개짜리, B는 홀전자가 1개짜리 이렇게 봐주면 되지. 그럼 홀전자는 다른 색깔로 적어야 되겠다. 여러분 1, 0, 1, 2, 3, 2 이렇게 들어가. 무슨 알겠지? 그러면 지금 A 같은 경우는 이제 1로 좁혀진 거야. 2개짜리가 필요하니까. 이해했지? 자, 목결은 그리고 또 하나. 홀전자 1개짜리 뭐 여기거나 여기 이제 둘 중에 하나 들어가는데 여기는 없으니까 B는 여기 중에 있어야 돼. A는 여기 중에 있어야 되고. B금층 영역 안에 들어가야 되니까. 아시겠죠? 자, S 오비탈의 전자수는 P 오비탈의 전자수는 B가 A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리튬이 있잖아, 리튬. 리튬은 P의 자체의 전자가 없으니까 B는 무조건 어디로 보냐면 여기에 B. 이해가죠, 무슨 말인지. 응? 봐봐, 다시. S 오비탈의 전자수, P 오비탈의 전자수는 B가 A보다 크다라고 했어. 응? 됐지, 그치? 근데 다시 한번 B는 리튬이거나 나트륨이거나 둘 중에 하나. 근데 리튬은 P의 전자 자체가 없어. 1S에 2개, 2S 하나니까. 그러니까 리튬은 S분의 P가 0이야. 그러니까 0이 딴 거보다 클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B는 무조건 누굴 수밖에 없지. B는 요거는 나트륨일 수밖에 없지. 나트륨은 S오비탈의 전자가 5개, P의 전자 6개 이렇게 들어가 있어. 뭔지 알겠지, 그치? 오케이, 그럼 봐봐는 자, 그러면 그럼 A 같은 경우는 아까 이제 누구로 좁혀지냐면 산소냐, 황이냐 둘 중에 하나. 산소는 얘는 S의 전자가 4개, P에도 4개. 그러니까 1이 나와. 무슨 알겠지, 그죠? 황은 여기는 S에 6개, P에 몇 개? 10개. 가능하죠, 그지? 그럼 여러분 5분의 6이랑 6분의 10은 누가 더 큰 거야? 얘가 더 크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것도 달라. 그러니까 A가 누구일 수밖에 없지. A가 산소일 수밖에 없지. 이해하셨죠, 그죠? 오케이. 자, 그럼 보겠습니다. 자, 그동안에는 다 찾았지, 이제. 오비탈 수가 A랑 C랑 같다라고 했으니까, 근데 C는 어디로 가야 돼, 여러분? C는 질소. 그치? C는 N밖에 안 되지. 그래서 A가 산소, B가 나트륨, C가 질소. 그치? 그러니까 답은 3번. 이렇게. 괜찮죠? 오케이? 재밌지? 어? 재밌지 않아요? 그지? 이거 하나씩 찾는 거 재밌지 않아? 다 풀었어, 이제? 오비사를 다 빨리 외워야 되는데, 그지? 또 어디 할까? 4번 내죠? 응, 오케이. 4번. 이번엔 4번 문제. 네, 봐봐, 여러분. 자, 2, 3주 원자 XYZ의 전자 배치에 대한 자료입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야, XYZ가 P오비탈에 든 전자수는 다 다른데, 홀 전자수는 다 똑같다. 라고 되어 있네. 그렇잖아요, 그지? 오늘 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P에 있는 전자수가 A개, A 플러스 1개, A 플러스 2개. 여러분들이 요게 머릿속에 저게 딱 떠오르면 좋은데, 그지? 요게 봐봐. 홀전자가 지금 2, 3주기니까 자, 이렇게 있단 말이죠. 홀전자 봐봐. 1, 0, 1, 2, 3, 2, 1, 0 이렇게 들어가. 그치?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거로 맞다면 홀전자 같은 게 필요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P에 있는 전자 개수가 A개랑 A 플러스 1이 말이 되는지를 봐봐. 얘 P의 전자 몇 개 있어? 한 개밖에 없어. 여기는 P의 전자가 몇 개가 있어? 여기는 5개가 있어. 말이 안 돼. 우선 알겠지, 그치? 그리고 여러분 요거 한번 해볼게. 이제 2개짜리로 가봐. 얘는 홀전자가 지금 2개 이렇게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보자. 얘는 P의 전자 몇 개가 있어? P의 전자 2개. 얘는 P의 전자가 4개.
이것도 말이 안 돼. 그치? 그러니까 이거는 2, 3주에 걸쳐 있어야 돼. 무슨 알겠지? 그치? 그럼 봐봐, 여러분. 자, 어디로 내려오냐면 3주기로 내려와. 나트륨, 마그네슘, 여기는 알루미늄. 이렇게. 봐. 얘도 홀전자가 한 개짜리. 얘도 한 개짜리. 무슨 알겠지? 그치? 이제 나트륨 한번 해볼까? 이거 나트륨 같은 경우는 얘는 S에 5개, 그치? 그리고 P에 달서 몇 개가 있잖아요. 여기는 6개. 이제 보이지? 그치? 얘는 플로리는 얘는 S에 몇 개? 4개. 얘는 P에 몇 개? 여기는 5개. P의 전자가 딱 몇 개 차이나? 1개. 홀전자는 같고. 무슨 알겠지? 그치? 요거 알루미늄은 얘는 S에 얘는 몇 개 들어가? 6개. 얘는 P에 달서 여기는 7개. 괜찮지, 그치? 그래서 이게 얘가 플로린, 요거는 나트륨, 요거는 알루미늄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 괜찮나요? 그래서 A 값이 5, 그치? B 값은 요거는 1 이렇게 잡아주면 되지. 된 거죠? 이거 보겠습니다. 이직의 원소는 하나밖에 없어. Y와 Z는 같은 족이야 라고 된 하나는 1족, 하나는 13족 말이 안 되죠? 전기를 잘 통하는 원소는 두 가지가 금속 얘기하는 금속. 나트륨하고 알루미늄하고 두 가지가 금속이니까 이건 디귿만 맞는 거지. 응? 무슨 알겠지, 그치? 이것도 약간 주기율표 성질이랑 오비탈이랑 짬뽕해서 만든 거, 그치? 이 오비탈만 좀 익숙하면 풀만할 것 같긴 한데, 그죠? 여기 2단원이 1단원보다 계산하는 거는 좀 없기는 한데 내용은 훨씬 더 많다. 그런 거 같지 않아? 내용은 훨씬 더 많아 1단원보다. 화학에서 개념이 제일 많은 데가 2단원이야. 여러분들이 통과를 할 때 도움이 되는 거는 여기가 2단원이 도움이 제일 많이 되는데. 알겠죠, 그죠? 주기율표는 그대로 다시 나오니까. 알겠지? 또 어디 할까요? 여러분 고등학교는 언제 한번 가? 그 계약하기 전에 한번 가야 되지 않아? 벌써 했어? 진짜? 애들 막 되게 희한 애들도 많이 있지. 없어 그런 애들? 막 괜히 막 센 척하고 막, 좀 노는 척하고 막 꼭 그런 애들 꼭 있던데. 예소지를 하면, 그지? 남자애들 그런 애들 있지. 뭐 머리 막 염색하고 막 그런 애는 없어? 그런 애는 없었어. 꼭 그런 애들 있더라고. 예비 소지를 하면 막 머리 막 탈색하고 막. 자, 이거 어디 할 거야? 다 했어? 질문 없어? 질문 다 한 거야? 오케이. 자, 이번에는 유액전화 들어가야죠, 여러분. 자, 요효액전화. 유액전 하나도 안 했지? 요효 핵전화. 자, 이거 보겠습니다. 자, 유효액전화는 요거는 전자가 실제로 느끼는 핵전화입니다. 전자가 실제로 느끼는 핵전화. 네, 사실은 말이 그렇다는 거지. 전자가 뭘 느끼지는 못해. 그치? 무슨 뭐 감각기관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면, 전자가 실질적으로 받는 힘을 얘기하는 거야. 무슨 알겠지? 그치?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요. 원자 보면 가운데 원자 핵이 이렇게 있을 거고,
자, 이렇게 전자 껍질들이 이렇게 존재하겠죠. 만약에 전자가 저기 2개, 8개, 여기 1개가 있다. 이게 나트륨이야. 예를 한번 들어보는 거 여러분. 자, 만약에 전자가 여기도 있고, 요런 데도 있고, 자, 여기도 전자 하나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요 전자는 A, 얘는 B, 요거는 C, 얘를 D라고 가정해 볼게요. 자, 여러분 생각에 어떤 전자가 원자 핵으로부터 잡아당기는 힘을 제일 많이 받을 것 같아요? A, B, C, D 중에 상식적으로 딱 봤을 때 당연히 A 아닐까? A? 제일 가깝잖아. 그치? A가 제일 많이 받겠죠? 실제로 A가 제일 많이 받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실제 유해액자는 누가 제일 많이 받냐면 A가 제일 많이 받고 B하고 C는 위치가 같으니까 동일할 거고, 그지? D가 제일 바깥쪽에 있으니까 가장 약하게 받겠지. 무슨 알겠지, 그치? 근데 이거를 이제 이렇게 표현해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거리로 표현해 보는 게 아니라, 알겠지? 왜 D가 유효액자가 가장 작을까? 그 이유는 자기보다 안쪽 껍질에 10개나 되는 전자들이 요 원자 핵과 D라고 하는 전자 사이의 인력을 방해를 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주자는 거예요. 무슨 알겠지, 그지? 안쪽에서 10개의 전자들이 막 왔다 갔다 왔다 하니까. 그렇잖아요, 그지? 전자와 전자는 서로 뭐 하잖아. 서로 막 반발력이 작용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해가죠? 그래서 저거를 우리가 뭐라고 불러주냐면, 눈을 가리듯이 원자 핵과 전자 사이 인력을 가린다고 그래서 얘를 가리움 효과라는 표현을 씁니다. 알겠지, 그치? 그래서 이거를 가리움 효과 또는 가려막기 효과라고 불러주는데요. 자, 유효 핵전화는 이건 어떻게 구해주느냐? 핵전화. 요거에서 가려막기 효과. 요거를 뺀 나머지. 알겠지? 이게 유효 핵전화다. 바로 자, 그러면 이 핵전화라고 하는 거는 그 원자가 가지고 있는 누구하고 관련이 있냐면 요거는 양성자하고 관련이 있다라고 봐주면 됩니다. 알겠죠? 원색 속에 있는 양성자 개수랑 관련이 있고 요 가려막기 효과는 요거는 전자와 관련이 있다라고 봐주면 됩니다. 이해하셨죠? 근데 봐봐 여러분 자, 요 A 같은 경우는 원자 핵과 자기 사이에 사실은 전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자기가 제일 안쪽 껍질에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그치? 그러면 A는 전자 누구의 방해를 받냐면 자기랑 같은 껍질에 있는 전자 한 개의 방해를 받습니다. 우선 알겠죠, 그죠? 근데 같은 껍질에 있는 애들은 방해를 하긴 하지만 그 효과가 아주 크지는 않아요. 오케이? 자, 그리고 봐. 만약에 B 같은 경우는 자기보다 안쪽 껍질에 전자 몇 개가 있어요? 2개가 있고. 자기랑 같은 껍질에 몇 개가 있고? 7개가 있고. 그러니까 안쪽에 있는 거 2개를 좀 많이 받고 방해를. 같은 껍질에 있는 7개의 전자한테서도 또 방해를 또 받고. 이해했지, 그치? 근데 지금 D 같은 경우는 자기보다 안쪽 껍질 전자 몇 개가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 10개. 그러니까 D는 10개의 전자의 방해를 다 받는 거야. 그것도 많이. 우선 아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D가 느끼는 유해액자나 뭐 할 수밖에 없다? 가장 작을 수밖에 없겠다. 된 거지, 그치? 이런 생각, 봐봐. 이런 생각 들지 않아? 그러면 A 바깥쪽에 전자 9개가 있는데 요거 연연 안 받아요? 이건 안 받아요. 자기보다 바깥쪽 껍질에 있는 전자의 영향을 받는 건 아니야. 무슨 이야기겠지, 그지? 그러니까 원자 핵과 전자 사이에 있는 전자 영향을 받는 거지. 자기보다 뒤에 있는 애들 영향을 받지는 않습니다. 얘는 오히려 뒤에서 밀어줄 것 같지 않아요? 안으로? 그럴 것 같지 않아? 그지? 방해를 줄 것 같지는 않아, 그지? 핵전화 관점에서 보면. 자, 보겠습니다. 이번엔 여러분, 이번엔 가리움 상수라고 하는 게 있는데, 사실 요 가리움 상수라고 하는 거는 화원에서 나오는 개념은 아니고요. 쌤이 그냥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냥 수치를 적어 줄게요. 봐봐, 여러분. 자, 자신보다 안쪽에 있는 안쪽 껍질에 있는 전자들인 가리움 상수를 0.7이라고 가정을 할 거예요. 알겠죠? 원래 수치가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과 같은 껍질에 있는 전자들에 의한 가리움 상수는 0.4
라고 가정을 할 거야. 그러니까 자기보다 안쪽 껍질에 있는 전자들이 더 방해를 많이 한다고 봐주면 되는 거야. 괜찮지? 오케이? 자, 해볼게요. 여러분 먼저 리튬부터 한번 해봅시다. 자, 리튬. 리튬은 여러분 알듯이 양수 원자가 3개짜리. 그치? 얘는 핵전하는 플러스 3. 그죠? 자, 빼기. 봐봐. 이제 가장 바깥쪽에 있는 전자 하나가 받는 유해전을 지금 비교해 보려고 하는 거야. 자, 리튬은 자기보다 안쪽 껍질에 이 그림 하나 살짝 그려줄까? 이렇게 있으니까 2개가 있어, 2개. 무슨 알겠지? 그치? 그러니까 가려막기 효과는 2 곱하기 0.7 이런 식으로. 안쪽 껍질에 2개가 있으니까. 그럼 3 빼기 1.4가 얼마? 얘는 1.6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실질적인 유액전화가 1.6 정도가 된다 이 말이야. 오케이? 자, 이제 베릴륨 해볼게요, 여러분. 자, 베릴륨 얘는 전자가 2개를 써요. 그죠? 얘는 핵전에는 4. 자기보다 안쪽 껍질에 전자 2개가 있으니까 2 곱하기 0.7. 자신과 같은 껍질에 전자 1개가 있네요. 1 곱하기 0.4 이렇게. 그치? 그럼 1.8만큼의 방해를 받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얼마나 나와 이거는? 얘는 2.2 이렇게. 자, 만약 붕소가 있다는 가정해 볼게. 자, 붕소는 얘는 2개, 3개 들어가니까 얘는 플러스에서 빼는 겁니다. 2 곱하기 0.7 더하기 2 곱하기 0.4 이런 식으로. 오케이? 얘가 1.4 얘는 0.8 그러니까 2.2가 되잖아. 2.2 그치? 그러면 얘는 차이가 얼마? 2.8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지. 괜찮나요? 실제로 이 수치를 구하라고 시험에 나오는 거 아니야? 선생님이 이해를 도우려고 해주는 거고 여러분들은 사실 요 그래프 하나만 알고 있으면 돼요. 자, X축은 오른쪽으로 갈수록 원자 번호가 증가하는 거고요. 자, Y축은 자, 원자과 전자가 느끼는 유효 핵전하 이걸 나타내 준 겁니다. 됐지? 자, 볼게요, 여러분. 이죽이 쭉 이렇게 됩니다. 여기가 리튬, 여기는 네온. 같은 주기에서는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 유효 핵전하가 뭐한다? 커진다. 알겠죠? 물론 아주 빠듯하게 올라가진 않습니다만 여러분 책에 있는 것처럼 같은 주기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유효 핵전하 증가하는 그래프가 보일 겁니다. 이해하셨죠? 만약에 3주기가 있다고 해준다면 3주기도 마찬가지. 자, 얘도 쭉 이렇게 얘네 좀 살짝 합시다. 자, 봐봐 여러분. 여기는 나트륨, 여기는 아르곤 이렇게 들어. 오케이? 원래 이게 보정이 돼야 되는데 왜 보정이 안 됐을까? 이런 식으로. 자, 3주기도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 유해전화 뭐한다? 증가한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오케이? 자, 여러분들이 요건 좀 하나 알고 있으면 좋겠어요. 나트륨의 유효핵전화가 리튬의 유효핵전화보다 뭐하다는 거 더 크다. 이건 기억 좀 해놔. 알겠지? 이제 사실 수치상으로 계산해 보니까 저렇게 나오는 거야. 사실 앞뒤가 좀 안 맞는 게 좀 있긴 합니다. 나중에 들어보면. 근데 이런 식으로 계산해 보면 나트륨이 더 크게 나오긴 합니다. 알겠죠? 수치상으로 계산해 보니까 그렇다는 거야. 자, 보겠습니다. 유액전에는 됐고, 유액전에는 맨날 그밖에 안 나와. 같은 주기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유액전해가 뭐한다? 증가한다. 알겠지, 그치? 그것만. 이번에 이제 원자 반지를 한번 알아볼게요. 자, 원자 반지름. 으쌰. 우리가 여러분 반지름이라고 하는 거는요, 영어로 radius라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이렇게 표현을 해줄 거야. 알겠지? 원래 이제 반지름이라고 하는 거는 자, 보세요. 원자 이렇게 있으면 원자의 중심에서 가장 바깥쪽에 있는 전자까지의 직선 거리, 요게 반지름 개념이 돼야 되잖아. 맞지, 그지? 근데 문제는 전자의 위치를 몰라. 그지? 전자 위치를 모르니까 우리 오비탈로 그냥 나타내는 거잖아. 확률로, 그죠? 그래서 이렇게 전자 반지름을 재면 좋은데 이렇게 구할 수가 없어서 자, 어떻게 해주냐면 봐봐. 자, 이게 뭐야? 만약 수소 원자가 H2O 수소 이제 분자를 만들었다고 가정해봐. 알겠지? 자,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제 수소 원자가 2개가 있어.
이렇게 수소 원자가 두 개 이렇게 있는 거야. 요 두 개의 수소 원자가 지금 무슨 결합하고 있냐면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공결합을 하고 있지. 어? 자 여기 보면 여기도 원자핵 여기도 원자핵 이제 이렇게 있는 거야. 어? 보세요 여러분. 전자의 위치를 잡기 힘들지만 요 원자핵은 그나마 위치를 잡는 게 좀 더 편해. 어? 막 전자만큼 막 불규칙하게 막 돌아다니고 그러는 게 아니니까. 크기도 훨씬 더 크고 원자핵이. 그래서 원자핵에서 원자핵까지의 거리를 구해. 그리고 그 거리의 절반. 이거를 원자 반지름이라고 하죠. 어? 그래서 요거 A 있잖아, A. A는 핵과 핵수의 거리니까 이를 뭐라고 불러주냐면 요거를 핵 간거리라는 표현을 써. 핵 사이 거리. 이 핵 간거리의 절반을 뭐라고 하자? 원자 반지름이라고 하자. 이렇게. 무슨 아시겠죠, 그죠? 18쪽은 결합을 안 하지. 그래서 18쪽은 이렇게 반지름을 안 재. 그래서 18쪽이랑 반지름 비교하는 시험 문제는 안 나와. 그래서 괜찮죠? 된 거지? 자, 해볼게요, 여러분. 요게 나중에 여러분 이런 그래프 같은 게 하나 나올 수가 있는데 자, 여기 X축은 핵간거리 Y축은 에너지 자, 원자들이 결합을 해서 분자를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에너지가 변해. 이 에너지 합이 가장 낮을 때 여러분 결합을 하는 거거든. 어? 왜 에너지 합이 가장 낮을 때 결합을 하냐면 그때가 가장 안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소들이 결합하는 이유는 안정해지고 싶어서 결합을 하는 거여서. 응? 알겠지, 그치? 자, 여기는 수소 원자로 있을 때가 되는 거 그러면 여기에 수소 원자, 여기는 H2 수소 분자 이렇게 들어가는데요. 자, 요 거리가 얼마가 돼주냐면 요만큼이 수소는 74 피코미터야. 그래서 수소의 원자 반지름이 얼마입니까? 수소 원자 반지름은 74 피코미터를 2로 나눠주면 돼. 그냥 37 피코미터. 만약에 이런 그래프가 주어지잖아? 그러면 결합한 위치 핵간거리를 그냥 반으로만 나눠주면 그게 원자 반지름 꼴이 된다. 이해하셨죠? 그죠? 근데 시험에는 이렇게 나오면 사실은 우리한테는 좋지 뭐. 어? 저희 수치는 이러면 나눠주면 되는 거니까. 그지? 이걸 안 물어. 너무 뻔하니까. 그리고 우리한테 무슨 장비를 주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실제 반지름을 구하라고 사실은 물어보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렇지? 우리한테 뭐를 물어보냐면 상대적인 크기 비교. 자, 우리한테는 상대적인 크기 비교를 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거야. 그러니까 상대적인 크기 비교를 할 수 있느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누가 더 큰지 누가 더 작은지 유추를 해볼 수 있느냐 이 말인 거지. 무슨 아시겠죠, 그죠? 그럼 봐봐 여러분. 자, 우리가 요거 상대적인 크기 비교를 할 때는 뭐를 먼저 따지냐면 전자 껍질 요거를 따져. 여러분 생각에 껍질이 많으면 원자 반지름이 뭐 할 것 같아? 아무래도 커지지 않을까? 어? 여러분들이 지금 보면 다 옷을 추워서 많이 껴입었잖아. 그러니까 몸집이 뭐예요? 몸집이 더 커 보이잖아. 무슨 그치? 마치 그것처럼 원자들도 전자 껍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더 빵빵해 보이겠죠, 그죠? 어? 더 커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그것처럼 자, 두 번째는 핵 전하량 이걸 갖고 비교를 해. 자, 핵전하량 요거는 그 원자가 가지고 있는 양성자. 그러니까 양성자가 많으면 이게 플러스를 이제 띄고 있으니까 바깥쪽에 있는 전자를 안쪽으로 많이 끌어당길 수 있겠지. 어떤 말인지 알지, 그치? 어? 그러니까 우리가 옷을 많이 입긴 입었는데 막 옷을 엄청 타이트하게 입은 거야. 몸집이 커 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 안으로 확 당겨 입으면. 무슨 아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 양성자로 하는 거는 전자를 안쪽으로 뭐 한다? 끌어당기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해 주면 돼.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같이 이제 고려를 한번 해볼 거야. 어? 됐죠? 근데 그럴 수 있잖아. 쌤, 둘 다 많으면 어떡합니까? 그럴 수도 있지. 봐. 껍질이 많으면 반지름이 커지고
양성자가 많으면 반지름이 작아져야 되는데 껍질도 많고 양성자도 많고 둘 다 많을 수도 있잖아. 그렇지? 그럼 이건 커지는 거야. 작아지는 거야. 되게 애매하지. 어? 그잖아? 하나는 커지는 거고 하나는 줄어든 효과를 발휘하는데 만약 둘 다 크다. 그럼 커질까 작아질까 애매하잖아. 그치? 그래서 이거를 비교를 할 때 여러분 이렇게 비교한단 말이죠. 자, 봐. 먼저 전자 껍질을 가지고 비교할 때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여러분 껍질이 많다고 무조건 더 큰 게 아니라 같은 쪽이라는 전제를 깔아줘. 같은 세로줄. 무슨 알겠지, 그지? 같은 세로줄. 봐봐. 자, 같은 쪽 예를 들면 리튬, 나트륨, 칼륨 이렇게 있잖아요. 얘는 껍질이 2개짜리, 요거는 3개짜리, 요거는 4개짜리야. 그치? 물론 양성자가 3개, 11개, 19개 양성자가 증가하긴 합니다만 같은 쪽은 껍질 증가에 의해서 반지름 커지는 효과가 더 크더라는 거야. 핵전화 증가해서 반지름 작아지는 효과보다. 어? 알겠지? 그래서 같은 쪽은 칼륨 쪽으로 갈수록 반지름이 뭐 한다? 커진다. 이렇게. 이해하셨죠, 여러분? 어? 괜찮지? 자, 볼게요. 그럼 자, 두 번째 볼게요. 자, 두 번째는 핵 전하량. 요거는 일단은 요거부터 시작합니다. 같은 주기부터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자, 같은 주기 리튬, 베릴륨, 여기는 붕소, 탄소, 질소, 산소, 플로린 이렇게 있으면 얘는 껍질 다 몇 개짜리? 얘는 껍질이 다 2개짜리. 그치? 껍질 다 2개짜리니까 양성자를 적게 가진 애들이 반지름이 더 크게 나타나는 거예요. 양성자가 많으면 안쪽으로 전자를 뭐하니까 많이 끌어당기니까. 어떻게 보면 알겠지, 그치? 그래서 그러면 이 중에 제일 반지름이 큰 게 누구냐면 요 순서가 되죠. 이해하셨나요, 여러분? 오케이, 그럼 많이 이제 봐봐. 이런 주기율표가 이렇게 생긴 주기율표 하나에 따라 가정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주기율표가 있어. 자, 여기서 아래로 갈수록 껍질 수는 뭐하고 점점 이제 많아지고, 어? 왼쪽으로 갈수록 여기서 핵전하는 점점 뭐하고 핵전하는 줄어들고, 아래로 갈수록 껍질은 점점 많아지고, 왼쪽으로 갈수록 핵전하는 점점 줄어들고, 그러면 다 반지름이 커지는 효과밖에 없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자, 주기율표에서 왼쪽 아래로 갈수록 원자 반지름이 뭐한다? 커진다. 이렇게. 괜찮아요? 그리고 오른쪽으로 가고 위로 가면 껍질 수는 줄면서 원자에게 양성전이 좀 많아지는 거니까 오른쪽 위로 갈수록 일반적으로 원자 반지름은 뭐 한다로 보는 게 좋지? 원자 반지름은 작아질 거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지. 괜찮죠? 된 거지? 아, 오케이. 자, 요번에 이거 한번 해볼게요. 만약 금속이 원자일 때랑 자, 이온일 때랑 자, 이제 반지름 한번 비교해 봅시다. 자, 원자 만약에 나트륨 원자가 있습니다. Na 플러스 나트륨 이온이 있습니다. 이렇게. 자, 나트륨은 껍질이 3개짜리. 나트륨 이온은 껍질이 얘는 2개짜리. 이렇게. 그지? 껍질이 줄잖아. 그럼 반지름이 누가 더 크냐면 원자일 때의 반지름이 더 크게 나타나. 그래서 얘는 금속은 요걸 알고 있는 게 좋아. 금속은 원자 반지름분의 이온 반지름이 얘는 1보다 뭐하게 나타납니다? 1보다 작게 나타나. 이 표현이 많이 써. 알겠지? 자, 요는 비금속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자, 비금속. 여러분, 좀 따뜻하니까 졸리죠? 이제 한참 졸리지, 지금. 이게 겨울의 문제점인 그거야. 날이 추워서, 그치? 어쩔 수 없이 이제 히터를 틀어야 되고, 히터를 틀다 보니까 창문을 열 수가 없잖아. 환기가 잘 안 돼요.
그지? 환기가 잘 안 되면 원래 졸려. 원래 그런 거야. 여러분들은 아빠랑 이제 차 타고 어디 멀리 가고 할 때, 그지? 여러분들 뭐 뒤에서 게임하는 거, 뭐 핸드폰 하니까 잘 졸리지 않을 수도 있는데, 운전하는 사람 되게 졸려. 진짜로 졸려. 이게 여름 같으면 창문에도 열고 다니는데, 겨울에는 창문 열기도 좀 그렇잖아, 그지? 또 추우니까 뭐 또 히터도 틀고. 요즘 막 그 차가 워낙 발달이 많이 돼 있어가지고. 그 뭐야, 시트도 막 따끈따끈 하잖아. 열선 시트 막 깔려있고 하니까, 그지? 진짜 졸려요. 운전하다 보면. 생각보다 많이 졸려. 쌤 요즘은 뭐 이렇게 운전을 많이 할 일이 별로 없어서. 근데 예전에 서울에 있을 때는, 이제 출퇴근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가지고. 근데 서울이 집값이 하도 비싸니까. 근데 서울에서 좀 살다가, 나중에 약간 외곽으로 경기도 쪽으로 빠져가지고, 서울에 집 사기가 힘드니까. 경기도에 집을 사서, 경기도에서 이제 강남으로 이제 출퇴근을 하잖아. 아우, 길이 막히면 중간에 왜 이렇게 졸리는 거야? 운전하고 가다가. 졸 수는 없잖아. 졸면 난리 나잖아. 그치? 그럼 진짜 사고 나니까. 쌤은 뺨도 진짜 많이 때렸어, 혼자. 졸려서. 이렇게 뺨 때리고. 허벅지 꼬지가 안 졸려고. 빨리 시간 내에 가긴 가야 된다고 자꾸 뭐 눈이 감기니까. 근데 그럴 때 가장 좋은 게 환기시키는 건데, 환기. 창문 열고. 그죠? 우리도 이거 조금만 더 하고 잠깐 환기를 좀 시켜야 되겠다, 그죠? 졸리죠 지금. 그 여러분들은 이제 중학교는 안 가지 이제, 그지? 갈 일 없는 거지. 아예 졸업까지 했으니까, 그지? 저는 진짜 고등학생이네. 입학하려면 한 달도 안 남았네, 그지? 그래서 여름 월요일 날 입학을 할 테니까. 이게 3월 1일 날 입학식이야? 아니요? 3월 2일이야? 목요일 날? 왜 이때는 안 해? 이 빨간 날인가? 아, 이때 빨간 날이구나. 음, 그러네. 자, 아, 빨간 날 뭐 놀지라느니. 네, 보겠습니다. 비금속 원자 반지름과 이온 반지름. 자, 여긴 발음은 CL, 여기 CL 마이너스. 자, CL은 껍질이 3개예요. 그죠? CL 마이너스는 얘도 껍질 3개인데 전자라는 어두워. 얘는 양성자 17개, 17개 이렇게 들어있어. 그럼 봐봐. 껍질 수 같지? 핵전화도 같죠? 여기 지금 다른 게 있다면 전자수만 달라, 전자수만. 여기는 전자가 17개. 그렇지? 여기는 전자가 여기는 몇 개? 18개. 전자가 많아지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서로 막 밀어내는 힘이 더 세지지 않을까? 반발력이 더 커질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죠? 그래서 얘는 전자에 의한 반발력이 커지기 때문에 비금속은 이온 반지름이 더 크게 나타나요. 괜찮나요, 여러분? 그래서 자, 비금속은 원자 반지름분의 이온 반지름이 1보다 뭐하다? 크다. 둘이 반대로 나타나. 그래서 이걸로 문제 많이 써먹어. 정반대니까. 알겠지? 금속은 원자 반지름분의 이온 반지름 1보다 작아진다. 그 이유는 껍질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렇고. 알겠죠? 비금속은 이온 반지름이 원자 반지름보다 더 크게 되는데 그 이유는 전자 간의 반발력이 커지기 때문이다. 이해하셨죠? 된 거지? 오케이, 오케이. 자, 이제 하나만 하면 돼요. 이거 하나만 하고 잠깐 쉬자. 여러분 필기 좀 하고. 자, 볼게요. 이번에는 등, 전자, 이온의 반지름 비교. 이 등은 같을 등이야, 같을 등. 전자수가 같은 이온들의 반지름을 비교해보자. 이 말인 거야. 알겠지? 자, 보겠습니다. 원래 질소가 7번인데 전자 3개를 얻어와서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가 됐다. 자, 산소도 마찬가지 전자 2개를 얻어왔네. 플로린은 얘는 1개 얻어왔어요. 나트륨은 1개를 잃었어.
마그네슘은 얘는 2개를 잃었고 알루미늄은 얘는 3개를 잃었다. 얘는 여러분 전부 다 누구랑 같은 전자 배치가 되냐면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가 되는 거야. 전자를 다 10개씩만 가지고 있지. 그렇지? 그러니까 전자 껍질이 다 몇 개씩? 다 2개씩만 있는 거예요. 껍질 수가 같을 때는 핵전하를 적게 가진 애들이 전자를 안쪽으로 덜 끌어당기니까 이온 반지름이 클 수밖에 없지. 그렇지? 껍질 수가 같을 때는 양성자가 적을수록 반지름이 커진다. 됐죠? 오케이? 자, 이번에 여러분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인, 황, 여기는 염화이온, 칼륨이온, 얘는 칼슘이온. 자, 얘가 15번, 16번, 17번, 19번, 20번 이렇게 들어가자. 얘는 전부 다 누구랑 같은 전자 배치를 갖냐면 아르곤과 같은 전자 배치를 갖는 거야. 얘는 껍질이 다 몇 개짜리? 얘는 다 3개짜리. 알겠지? 여기도 마찬가지로 핵전화 가장 작은 인이 반지름이 뭐 할 겁니다? 가장 크게 나타날 거다. 됐지,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반지름을 비교할 때는 약간 그런 거 있잖아. 그래서 도대체 뭘 먼저 비교해야 됩니까? 여러분들 우선순위를 정해두는 게 좋거든. 반지름 비교시는 순서대로 알려준 대로 일단 전자 껍질을 먼저 비교하세요. 그러니까 무조건은 아닌데 대체로는 껍질이 많은 게 반지름이 큽니다. 알겠지? 물론 예외도 있긴 있어. 근데 대부분은 껍질 많은 게 일단 반지름이 크더라. 이렇게 기억해 두시고, 자, 두 번째는 핵 전하량을 비교합니다. 껍질이 같다면 핵 전하량을 비교를 해주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껍질은 많을수록 반지름이 커지고, 핵 전하는 이게 적을수록 반지름이 커지는 거야. 알겠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 껍질도 같고 핵 전하까지 같다면 마지막에 누구 비교해주면 됩니다? 전자 개수를 비교해주면 됩니다. 알겠지? 이 전자 개수가 뭐 할 때? 전자 개수가 많을 때 반지름이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반지름은 껍질이 많을수록 핵전에는 작을수록 전자가 많을수록 반지름이 커진다. 무슨 알겠지? 이거 순서가 바뀌면 나중에 여러분 뒤죽박죽 됩니다. 개념이. 이 순서대로 비교해 주는 게 좋아요. 알겠죠? 오케이. 자, 적어 보시죠. 뒤에서 가야죠. 자, 여러분 이제 2단원도 끝이 보이네요. 이온 에너지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거 이온 에너지는 어떤 의미냐면, 자, 봐봐. 원자가 이렇게 있어. 근데 가운데 원자가 이렇게 있겠죠? 그러면 그 전자가, 이 원자가 가진 전자들 중에 가장 바깥쪽에 이제 전자 하나 있다고 가정을 해봐. 알겠지? 그러면 이 전자를 아예 원자 바깥으로 끄집어낼 때, 그때 필요한 에너지. 요걸 이제 이온 에너지라고 해주는 거야. 알겠죠? 에너지가 왜 필요하냐면 원자 핵이랑 전자수에 서로 뭐가 작용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전기적인 인력이 작용하고 있으니까 여기다 에너지를 줘서 이 전자를 아예 뜯어내는 거지. 무슨 알겠지, 그치? 그러니까 마치 여러분 지구에서 내가 어떤 물체를 지구 바깥으로 내보내고 싶어. 그럼 되게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치? 그래서 로켓을 쓰잖아, 로켓. 인공위성 같은 거 하나 띄워 올리려고 하면, 그치? 그때 로켓에 해당하는 게 바로 그게 이온 에너지라고 봐주면 돼. 이해하셨죠? 자, 보겠습니다. 이거를 그냥 이온으로 만드는데 필요한 에너지 이렇게 알고 있으면 조금 헷갈릴 수도 있는 게, 비금속은 원래 전자를 얻으려고 하잖아? 그치? 이거는 금속이건 비금속은 할 거 없이 그냥 전자를 다 뜯어내는 거야. 전자 얻고 그러는 게 없어, 얘들아. 전자 얻는 거는 다른 표현이 있어. 원래 전자 친화도라고 하는 게 따로 있어. 그럼 전자를 얻을 때 방출하는 에너지를 원래 전자 친화도라고 하는 건데, 전자 친화도는 교육과정에서 빠졌어요. 알겠지? 전자 뜯어내는 것만 다루는 거야.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 자, 만약에 나트륨이 있다. 여기다가 에너지를 줘서 얘를 Na+로 만들자. 요때 들어가는 에너지.
이게 이온 에너지. 어? 자, 비금속도 마찬가지인 거야. 비금속도 에너지를 줘서 자, 얘도 양이온으로 만드는 거야. 금속이건 비금속 할 거 없이. 알겠지? 전자를 다 뜯어내는 데 필요한 에너지입니다. 괜찮죠? 볼게요, 여러분. 자, 요 이온 에너지는 요 그래프가 되게 중요한데. 자, 이거 보세요, 여러분. X축은 원자 번호, Y축 요게 이제 이온 에너지. 자, 보겠습니다. 리튬 정말 찍어 놓고 해야 되겠다. 좀 부족하네요. 자, 보겠습니다. 리튬, 베릴륨, 붕소, 탄소, 질소, 산소, 플로린, 네온 이렇게 있으면 자, 리튬의 이온 에너지 한 요 정도 되고요. 베릴륨 얘도 증가합니다. 붕소는 살짝 내려오고요. 탄소는 올라가고 질소도 올라가고 산소 살짝 내려와. 얘는 플로린은 올라가고 네온 이런 식이 됩니다. 그래프의 모양. 그래서 지금 한번 연결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쓱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되십니다. 지금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자, 오른쪽으로 갈수록 즉 같은 주기에서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 이온 에너지가 뭐한다? 커진다 라고 봐주면 돼. 알겠지? 그치? 근데 전체적인 흐름은 그렇습니다만 지금 예외가 나타나는 데가 있어요. 어디가 지금 예외가 나타나냐면 베릴륨과 여기 붕소 있는 데 있죠. 여기에 살짝 예외가 좀 있고요. 저기 예외. 그리고 질소랑 산소 있는 데도 한번 볼게요, 여러분. 자, 질소하고 여기 산소가 있는 곳도 여기도 예외가 나타나. 거의 대부분의 이온 에너지 문제는 여기 예외가 나타나는 부분을 많이 냅니다. 응? 알겠지? 자, 볼게요, 여러분. 자, 이게 왜 예외가 나타나는지를 봐야 되는데 사실 요게 수능에서는 이 예외가 나타난 이유를 물어보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아직도 이게 확실하지가 않아. 이런 거겠지 뭐라고 유출하는 거지 실제로 다 정해진 게 아니거든요. 이게 검증이 안 돼서 이게 수능에는 안 나옵니다. 근데 결과는 나와. 결과는 실제로 이온 에너지를 재보면 붕소가 베릴륨보다 진짜 작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결과는 시험에 나옵니다. 알겠지, 그치? 근데 내신은 이유를 물어볼 수도 있어요. 내신은 뭐 어쩌 쌤 마음이니까. 자, 볼게요, 여러분. 베릴륨은 1S에 2개, 2S에 2개. 자, 붕소는 1S에 2개, 2S에 2개, EP 1개 이렇게 전자가 들어가잖아. 그죠? 이제 볼게요, 여러분. 자, 이 원자 핵이 있고, 자, 첫 번째 껍질, 여기는 두 번째 껍질, 여기는 무한대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자, 여기 ES, 여기는 EP 이렇게 들어갑니다. 봐봐. EP에 있는 전자를 무한대까지 끌어올리는 거랑 ES에 있는 전자를 무한대까지 끌어올리는 거랑 아무래도 EP에서 뜯어내는 게 좀 더 쉬울 거다. 왜냐면 원자 핵에서도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이렇게 유출해보는 거야, 그냥. 자, 붕소가 베릴륨보다 이온의 에너지가 적게 드는 이유는 오비탈 에너지 준위가 더 큰 곳에 마지막 전자가 들어있기 때문일 것이다. 알겠지, 그치? 실제로 유효액 전하를 보면 이제 수치상으로 봤을 때는 붕소가 더 유효액 전하가 크잖아요. 그치? 원래 유효액 전하가 크다는 게 어떤 의미잖아. 전자를 더 세게 끌어당기고 있다, 원자 핵이. 전자를 원자에 더 세게 끌어당기면 전자 뜯기가 더 힘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원래는 그렇잖아, 그치? 근데 실제로 실험해보니까 붕소가 더 적게 들어가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효액전화 서로 매칭이 안 돼, 이게. 그러니까 왜 그럼 이런 일이 생기느냐? 유효액전화는 수치야, 수치. 실제 실험 결과가 아니고. 알겠지? 이온 에너지는 얘는 실제 실험 결과고.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좀 매칭이 안 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 자, 볼게요, 여러분. 자, 요게 이유가 봐봐. 예외가 나타내는 이유는 오비탈 에너지 준위 이게 다르기 때문이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고요. 여러분 요거는 2주기뿐만 아니라 3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베릴륨과 붕소, 마그네슘과 알루미늄 이렇게 둘 다 2족 13주기잖아. 그치? 베릴륨이 붕소보다 이온 에너지가 더 크고
마그네슘도 알루미늄보다 이온화 에너지가 더 크게 나타나더라고. 왜냐면 마그네슘은 마지막 전자가 3s에 들어가 있고 알루미늄 마지막 전자는 어디에 들어가 있으니 얘는 3p에 들어가 있으니까. 마치 누구처럼? 베릴린과 붕소처럼. 이해하셨죠? 무슨 말인지? 오케이? 저 요 네 개의 크기 순서 알고 있는 게 좋아요, 여러분. 자, 얘가 1등, 얘가 2등, 여기 3등, 알루미늄이 4등. 이렇게 돼요. 됐죠? 이거 진짜 시험에 많이 나와. 진짜 많이 써, 뭐, 여러분. 자, 이번에는 질소산소 갈게요. 질소산소는 왜 예배가 나타나는 봅시다. 자, 질소는 7번, 산소가 8번이야, 그지? 여기 여러분, 1s에 2개, 2s에 2개, 2p에 3개. 이거는 1s에 2개, 2s에 2개, 2p에 4개 이렇게 들어가는데, p오비탈만 보면, 자, 질소는 p오비탈에 전자가 하나씩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산소는 p오비탈의 전자가, 이거 봐봐. 자, 하나, 여기 하나 더 있어. 그치? 질소는 이 세 개 중에 하나를 뜯어내는데 산소는 반드시 요 같이 있는 전자 중에 하나를 뜯어냅니다. 그래서 이제 유추를 해보는 거야. 왜 산소가 질소보다 더 적은 에너지만으로도 전자를 뜯어낼 수 있을까? 자, 이거는 같은 오비탈에 있는 전자 중에 하나를 떼어내기 때문일 거다. 왜? 전자 간에 서로 뭐가 작용하니까 여러분? 전자 간에 반발력이 작용하니까 전자를 더 뜯어내는 게 더 쉬워지는 걸 거다. 괜찮아요? 오케이? 히터를 꺼야 히터를 꺼야 되나? 다들 지금 너무 졸려하는데 여러분들은 다른 친구들의 그 표정이 안 보이지만 씀은 다 보이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약간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 이 화학 수업 하다 보면 여러분들은 진짜 어려운 문제를 아직 풀어보지 않았잖아요. 그치? 이거 앉아있는 문제보다 훨씬 복잡한 문제들이 많은데 어려운 문제를 풀어주다 보면 애들 표정이 점점 어두워지는 게 느껴져. 이게 힘드니까 애들 표정 관리가 잘 안 돼요. 뭐 속으로 별 생각 다 하는 거지. 아, 저걸 어떡하지? 특히 고등학생들 그게 되게 심하죠. 뭐 특히 이제 고2 올라가는 애들은 좀 있으면 시험 봐야 되잖아. 이제 그러니까 문제 어려운 거 나올 때마다 막 답답하다는 게 막 느껴지죠. 이제 고3 애들은 이제 예비 고3 애들 이제 고2 때 한번 겪어봤으니까 덜하기는 한데 또 예비 고3은 사실 고2 때 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문제를 풀리거든요. 수능 준비를 해야 되니까. 근데 고3들도 어려운 문제를 할 때마다 한 문제 할 때마다 이거 약간 그런 게 느껴지거든. 근데 아직은 여러분들은 이게 어렵다라고 하는 거기보다는 약간 그런 거에 좀 있는 것 같아요. 선행을 할 때는 그냥 모르면 다음에도 기회가 있으니까 약간 약간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 그지? 솔직히 봐봐, 약간 그런 거 좀 있죠, 그지? 그래도 여러분들 이게 꾸준히 이게 공부라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야, 진짜 쉬운 게 아니야. 그 특히 쌤이 이제 예비고에 나왔었는데 이렇게 좀 보면 사실은 그 화학을 선행을 할 때랑 통과 내신을 할 때랑 느낌이 달라요. 확실하게 달라. 그러니까 통과 내신 할 때는 훨씬 눈빛이 살아있어. 왜냐면 시험을 봐야 되니까. 당장 시험을 봐야 되니까 눈빛이 살아있어, 애들이. 막 쌤이 하는 얘기 막 하나라도 안 놓치려고 하는 그런 게 느껴진단 말이죠. 그지? 근데 이게 선행을 할 때는 약간 그런 게 좀 덜 느껴지는 것 같아. 그지? 여러분 하지 마. 이거 막 김받거나 그런 마음이 없잖아. 그지? 지금은 조금 여유를 가져도 되죠, 뭐. 그지? 이게 아침 시간. 지금 졸리긴 할 때죠. 저 히터가 저게, 참, 따뜻한 건 참 좋은데, 확실하게 사람 잠을 부르는 게 좀 이렇게 있는 것 같아. 그지? 확실히 있어. 근데 봐봐, 여러분. 이거 전자간 반발력 때문에 산소가 더 전자 뜯기 쉬운 거야. 이거를 이유를 쓰라고 하면 이렇게 써줘야 된다. 얘는 자, 전자간 반발력 때문이다 라고 이유를 써주면 되고,
봐봐. 이것도 마찬가지. 2주기뿐만 아니라 3주기도 마찬가지인데 력자가 여기 보세요. 질소, 산소, 인, 황 이렇게 전자배치가 동일하거든. 인과 황도. 얘는 3P에 3개. 황은 3P에 4개 이렇게 들어가니까. 알겠지? 그래서 여기도 이온 에너지가 크기가 이렇게 되는 거야. 어? 됐죠? 자, 여기도 등수를 볼게요, 여러분. 지났다. 자, 얘는 1등. 요게 2등. 요게 3등. 요거는 4등. 이런 식으로 해요. 1, 2, 3, 4. 괜찮지? 아, 오케이. 자, 요번에 이제 뭐 하는지 봐봐, 여러분. 이런 순차 이온 에너지에 대해서 말해볼게요. 순차. 요거는 순서대로 전자를 뜯어낼 때 필요한 에너지라는 뜻인데, 자, 봐봐요. 만약에 나트륨 원소가 있습니다. 자, 나트륨은 얘는 전자가 2개, 8개, 1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치? 그러면 자, 여기 있는 전자를 뜯어내는 거를 요거를 이원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제1 이온 에너지라는 표현을 써줘. 가장 바깥쪽에 있는 거 뜯는. 알겠지? 그리고 자, 그 다음 전자를 뜯어. 요거는 E2라는 표현을 써. 알겠죠? 그 옆에 있는 걸 뜯잖아요. 이거는 E3. 이런 식으로 표현해 주는 거야. 괜찮아요? 에너지를 많이 주면 전자를 이거 다 뜯어낼 수 있어. 여기는 9번째 전자 뜯어내고 10번째도 뜯어내고 11번째도 뜯어내고 다 뜯어낼 수 있는 거야. 괜찮아요? 그럼 전자를 뜯으면 뜯을수록 전자수가 점점 주니까 그 전자가 느끼는 유효 핵전이 점점 커질 거야. 원자에게 점점 가까워지는 것도 있고 전자 간의 반발력도 점점 줄어들고 있을 거고, 그죠? 그러니까 순차 이온 에너지는 뜯으면 뜯을수록 점점 뭐한다 여러분? 커집니다. 괜찮나요? 근데 봐봐. 이 나트륨의 경우에는 제1과 제2가 차이가 아주 많이 납니다. 그리고 자, 봐봐 여러분. 9번째 거랑 10번째 것도 차이가 아주 많이 납니다. 왜 그러냐? 껍질이 바뀌어서. 나트륨의 제1 이온 에너지는 여러분 이거는 3번째 껍질에서 전자를 뜯어내지만 제2부터는 2번째 껍질에서 전자를 뜯어내고 10번째나 11번째 이거는 첫 번째 껍질에서 전자를 뜯어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껍질이 바뀔 때 이온 에너지가 아주 많이 커진다는 걸 알고 있어야 됩니다. 어? 이해하셨죠? 그지? 괜찮지? 근데 그럴 것 같지 않아요? 갑자기 더 안쪽 껍질로 들어간 전자를 뜯어내야 되니까 차이가 많이 나지 않겠습니까? 응? 괜찮죠? 오케이. Mg. 자, 마그네슘 한번 더 볼게요, 여러분. Mg. 얘는 전자가 2개, 8개, 2개 이렇게 있어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 자, E1. 그 다음 여기는 E2. 자, E3. 얘도 계속 이제 뜯어 나가는 거야. 쭉 뜯다면 저기 가면 10번째도 뜯고 11번째도 뜯고 12번째도 뜯고 얘도 다 뜯어내는 거지. 오케이? 얘도 바로 얘도 이온 에너지가 계속 커져. 순차는 무조건 증가야. 알겠지? 근데 이게 제2랑 제3의 차이가 많이 나고 10번째 거랑 11번째 또 차이가 많이 나고 그런지 알겠지? 그렇지? 요거는 3번째 요거는 2번째 껍질. 여기는 첫 번째 껍질에서 전자를 뜯어내는 거야. 그래서 껍질이 바뀔 때 이온 에너지가 뭐한다? 급증한다. 오케이? 그럼 봐봐요. 이제 요거 하나만 더 해볼게요. 자, 우리 나트륨은 얘를 안정한 이온으로 만들겠다. 그러면 에너지가 이 원만큼 필요해. 하나만 뜯어내면 되니까. 알겠지? 근데 마그네슘을 요거를 안정한 이온으로 만들 거야. 자, 마그네슘을 안정한 이온으로 만들 때는 이때 에너지가 E1 플러스 E2만큼 필요해. 얘는 전자를 2개를 뜯어내야 되니까. 이해하셨죠? 무슨 말인지. 괜찮지? 오케이. 자, 이번에는 하나만 더 하면 끝납니다. 자, 제2 이온화 에너지를 한번 비교해 보자.
아, 이거를 왜 이렇게 문제 많이 내는지 모르겠어. 이거 많이 내. 제2 이온 에너지. 어? 봐봐. 자, 리튬, 베릴륨, 붕소, 탄소, 질소, 산소, 플로린, 여기는 네온 이렇게 있어, 여러분. 자, Y축은 전자 뜯어내는 데 필요한 이제 에너지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리튬, 베릴륨, 붕소 살짝 내려온다 했죠. 자, 탄소 올라가고, 질소도 올라가고, 산소 살짝 내려와. 이런 플로린, 여기는 네온, 이제 이런 식으로 되는 거야. 이건 지금 2원이야, 2원. 근데 이 2를 봐봐. 자, 리튬의 제2 이온하이드는요, 쭉 올라가, 이렇게. 왜? 껍질이 바뀌니까. 리튬은 전자를 하나 뜯고 두 번째 전자를 뜯을 때 헬륨 위치로 가서 전자를 뜯어야 되잖아. 첫 번째 껍질에서 전자를 뜯어야 되니까 이온 에너지가 엄청나게 많이 증가해요. 어? 거의 막 10배 가까이 막 늘어나. 알겠지? 자, 베릴륨은 얘도 순차가 얘도 무조건 증가. 괜찮죠? 붕소의 제2도 여러분 얘도 증가. 오케이? 근데 잘 들어야 돼. 자, 붕소의 제2랑 탄소의 제2를 비교를 한번 해봐. 짠. 붕소의 제2가 탄소의 제2보다 더 커요. 왠지 알겠어, 여러분 이거? 붕소는 두 번째 전자를 베릴륨 위치에서 뜯고 탄소는 두 번째 전자를 붕소 위치에서 뜯잖아요. 그렇잖아, 그치? 근데 아까 베릴륨과 붕소 자리는 예외가 있었잖아. 무슨 알겠지, 그치? 어? 그래서 제2에서 예외가 나타나. 봐, 여러분, 질소는 제2, 알겠지? 그 다음, 산소의 제2, 플로린의 제2가 산소보다 작아요. 산소는 질소 위치에서, 플로린은 산소 위치에서 뜯어내야 되니까. 자, 네온의 제2, 이런 식으로 나타.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이해하셨나요? 무슨 말인지? 오케이? 자, 이거를 여기다가 쌤 이걸 한번 적어줘 볼게요. 자, 이 원, 자, 등수를 1등, 2등, 3등, 4등, 5등, 6등, 7등, 얘가 8등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지? 만약에 이 2를 나타내주면 바르면 이 2는 제2는 얘가 1등, 리튬이 헬륨 자리로 가요. 알겠지? 네온이 2등. 꼴찌가 누구냐면 베릴륨이 꼴찌야. 왜? 얘가 리튬 자리로 가니까. 이해하셨나요? 그 다음 봐. 붕소가 베릴륨 자리로 가고 탄소가 붕소 자리로 오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게 6등, 7등. 괜찮아요? 얘가 5등, 4등, 여기는 잠깐 3등, 4등 이런 식으로. 오케이? 이 문제를 풀 때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물론 의미를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이 그래프를 기억해도 괜찮고, 학생들 보면 그래프를 푸는 문제들이 애들이 있고, 아니면 이거 등수로 문제를 푸는 애들이 있어요. 이런 편한 거 아무거나 해도 돼. 알겠지, 그지? 괜찮지? 근데 이온 에너지는 그것만 꼭 명심해야 돼. 만약에 내가, 자, 이게 베릴륨, 붕소, 탄소, 질소가 있잖아? 내가 제2를 비교하고 싶어. 그러면 얘를 리튬 자리로 생각을 해줘야 돼. 제2를 비교할 때는. 얘는 베릴륨 자리로 간다고 생각을 해줘야 돼. 전자 하나 뜯고 이제 그 다음 전자를 뜯을 거니까. 얘는 붕소 자리로 갈 거다. 그치? 질소의 제2는 탄소 자리다. 이해하셨죠? 무슨 말인지, 그치? 오케이? 요게 이제 제2를 비교할 때 이렇게 하고, 만약에 제3을 만약에 문제에서 비교하라고 그랬다. 그러면 리튬은 이제 헬륨 위치로 가지. 그죠? 그래서 베릴륨의 제3 이온 에너지가 헬륨 자리로 가는 거니까 엄청 전자 뜯기 힘들어지는 거야지.
괜찮나요? 그러니까 베릴륨은 제3이 무지하게 커. 됐지? 많이 여러분 봐. 붕소의 제3이온 에너지 그럼 얘는 리튬 위치를 생각해줘. 탄소의 제3 그럼 얘는 베릴륨 위치를 생각해줘야 돼요. 그죠? 질소의 제3 그럼 얘는 붕소 위치를 생각을 해주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전자를 하나씩 뜯어 나가는 거니까 앞번으로 하나씩 이동한다라고 생각을 해줘야 되는 거야. 유출을 할 때 되는 거 같지, 그지? 오케이? 자, 한번 써보시죠. 여러분, 2단원 다 했어? 오늘 숙제가 좀 많겠는데? 단원이 끝났으니까. 우주야. 우주는 턱걸이 좀 하지, 턱걸이. 어때? 턱걸이 잘하게 생겼는데. 영우야, 영우 턱걸이 좀 해? 턱걸이 해보긴 했어? 안 돼? 몇 개는 할 거 아니야? 한두 개? 한 개도 못하는 애들 많아. 재윤이 턱걸이 해보면 돼. 턱걸이. 최근에 안 해봤어? 동현이는 턱걸이 좀 해? 오, 6개 많이 하네. 이 턱걸이가 이 운동 효과가 엄청 좋은 거야. 야, 여자들도 턱걸이 잘하는 사람 잘하더라. 쉽지가 않은데.
내 턱걸이 할 때 그냥 도움 없이 하는 게 좋긴 하긴 한데 자세가 잘 안 나오고 어거지로 하면 오히려 안 좋아. 그 턱걸이 할 때 그거 쓰는 거 있잖아. 밴드. 그치? 그 밴드 하고 하면 그냥 올라가죠. 힘 안 줘도. 왜? 잘 못 알아보는 글씨가 있어? 여진이가 둔산여고 됐다고 그랬나? 대전여고. 수미가 어디로 했지? 아, 도안. 지난번에 그 막 어떤 애 둔산여고 됐다고 막 어? 한걱정을 하는 애가 있어. 애들이 둔산여고 하는 거 진짜 싫어하지. 그지? 이번에 애들 말로는 충고에 공부 안 하는 애들이 많이 갔다는 얘기가 있어. 얘기 들었어 혹시? 오, 너네도 아는구나. 이거는 대성고로 애들이 많이 갔나? 잘하는 애들이? 소문이 돌잖아. 어디로 많이 갔다 막 이런 얘기. 영어야. 못 들었어. 대신? 잘하는 애들이 대신으로 많이 갔대? 음, 왜 그렇지? 잘하는 애들은 대신고로 가면 오히려 큰 득이 없을 것 같은데. 대신고는 약간 애매한 애들이 가기 딱 좋은 학교인데. 얘기 들었어? 대성고는 4년제란 얘기? 아 근데 대성고뿐만 아니라 요즘은 어느 학교건 재수생이 다 많은 것 같아. 여러분들은 3년으로 끝내야 되는데 그지?
썼어? 다 쓴가? 으쌰. 저기 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UH나 원자 반지름 그 이온 에너지가 다 해봤는데, 자, 요거는 개념 확인을 여러분한테 맡겨보고 131페이지를 펴주시죠. 131페이지 대표 자료 분석. 자, 보겠습니다. 자, 원소 ABCD 원자 반지름과 이온 반지름을 나타내 준 겁니다. 자, 얘는 리튬, 베릴륨, 산소, 나트륨, 염소 중 하나입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일단은 자, 금속과 비금속으로 나눠 봐야 되는데, 자, 금속은 리튬, 베릴륨, 그리고 나트륨 요 세 가지가 금속입니다. 그죠? 금속은요, 원자 반지름이 이온 반지름보다 커야 된다. 그죠? 지금 볼까요, 여러분? 자, 원자 반지름이 이온 반지름보다 큰 거는 A, 그리고 D, 그 다음 E, 이렇게 들어가면 되죠. 됐지, 그치? 그러니까 B하고 C가 비금속이라서 B하고 C가 산소 아니면 염소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겁니다. 자, 산소랑 염소 중에는 원자 반지름이 누가 더 커야 되냐면 염소가 더 커야 돼요. 산소는 껍질이 2개짜리, 염소는 껍질이 3개짜리니까. 그래서 여러분, 요거 C가 요거는 염소. 알겠지, 그지? 그리고 B가 요거는 산소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 다음 리튬, 베릴륨, 나트륨 중에 원자 반지름은 나트륨이 제일 커요. 그러니까 D가 나트륨. 그치? 그럼 이제 리튬과 베릴륨은 같은 이주기니까 핵전하가 작은 오른쪽으로 갈수록 원자 반지름 작아지잖아. 같은 주기는. 그러니까 리튬과 베릴륨은 리튬이 원자 반지름이 더 커야 됩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리튬이 더 커야 되니까 지금 A가 리튬, B는 요거는 베릴륨 이렇게 들어가는 거. 됐지, 그치? 그래서 금속 원소를 있는 대로 써봐라 라고 했으니까 여기에서는 A, D, E라고 써주면 되고 이렇게. 자, 이주기에 속하는 원소를 한번 다 써봐라. 자, 이주기는 여러분 A, B, 여기는 E 이렇게 해주면 되겠다. 괜찮죠? 나트륨과 염소가 3주기니까. 자, 다음 볼게요. 비활성 일체의 전자배치라는 A이온과 B이온의 전자배치는 같다라고 되어 있는데 리튬은 헬륨처럼 되고 산소는 네온처럼 되니까 X. 그치? B의 이온 반지름이, 즉 산소의 이온 반지름이 나트륨의 이온 반지름보다 더 크죠? 그죠? 근데 아니 근데 이거는 근데 이게 좀 그러네. 아니 그림 보면 보이는 거 아니야? 이게 지금 왜 냈을까? 대천 원래 등전자 이온 반지름식으로 비교하라는 거겠죠. 이유는 A의 원자 반지름이 이온 반지름보다 큰 것은 A가 그러면 리튬입니다. 자, 전자가 들어있는 전자 껍질 수 차이 때문이야. 네, 맞습니다. 금속은 껍질이 줄어들어서 반지름이 작아지는 거예요. C의 원자 반지름이 이온 반지름보다 작은 것은 라고 되어 있는데 볼게요, 여러분. 자, C는 얘는 누구냐면 으쌰, 이거는 CL입니다. CL. 자, 염소. 자, 염소의 원자 반지름이 이온 반지름보다 작은 것은 전자수의 차이 때문이다. 맞아요. 비금속은 전자수 차이 때문에 반지름의 차이가 생기는 거야. 알겠지? 그리고 황의 어디였어? 이온 반지름이 D가 C보다 작은 것은 유효 핵전화 때문이야 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자, D가 누구냐면 나트륨. 그치? 근데 나트륨 이온은 껍질이 몇 개? 2개. 염화이온은 껍질이 몇 개? 3개. 응? 그치? 그러니까 C하고 D는 요거를 반지름의 차이를 뭐라고 보는 게 좋아? 유효 핵전화 때문이 아니라 전자 껍질.
있지? 전자 껍질. 황의 이온 반지름이 B의 이온 반지름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그럼 B가 누구냐면 B는 아까 산소였잖아, 그죠? 그러니까 황이 더 커야지. 황은 산소보다 아래에 있으니까, 그죠? 같은 족이니까. 그래서 황의 이온 반지름은 B의 이온이 큰 거 맞아요. 플로린의 이온 반지름은 B의 이온 반지름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산화 이온이랑 플로리나 이온은 누가 더 커요? 산화 이온이 더 커야 돼요. 껍질수 같을 때는 핵전화가 작은 게 더 반지름이 커야 되니까. 그래서 플로린의 이온 반지름이 산소의 이온 반지름보다 크다는 건 말이 안 되죠. 됐지, 그지? 자, 오른쪽 가볼까, 여러분? 여기는 자, 이온 에너지 A를 한번 보겠습니다. A는 J1은 520, J2는 7298. 우와, 되게 많이 띄었죠, 여러분. 그치? 그래서 얘는 원자과 전자 한 개짜리. 얘는 일족 원소일 거다. 이렇게. 자, B는 얘는 어디가 많이 떴냐 볼게요. 여러분 제2에서 제3이 많이 띄었으니까 이거는 2족 이런 식으로. 자, C는 제3에서 제4 이게 많이 띄었죠. 얘는 13족 이렇게. 자, D도 얘도 제2랑 제3의 차이가 많이 나. 그치? 그러니까 얘도 몇 족? 얘도 여러분 2족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자, 볼게요, 여러분. 자, 그러면 같은 족에 속하는 거는 B와 D. 이해하셨죠? 자, 이제 쌤이 하는 거 봐봐, 여러분. 자, 이샤. 여러분, 얘네가 현재 2족이랑 3족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요. 자, 먼저, 자, 이거 B하고 D를 먼저 보겠습니다. 제일 이온 에너지가, 자, B는 899, D는 738이니까 B가 위에, D가 아래 이렇게 있어야 됩니다. 같은 족에서는 껍질이 작은 게 전자를 뜯기가 더 힘들어요. 이해하셨죠? 됐지? 자, 그 다음 볼게요, 여러분. 자, 이번에는 뭐를 보시냐면, 자, 요놈 C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C는 어느 위치에 가야 되냐면, 자, C가 B보다는 작은데 D보다는 커. 그러니까 C는 요 위치로 가야 돼. 괜찮나요? 요게 여러분, 요게 사실 이게 누구냐면 요거는 베릴륨, 그죠? 요거는 마그네슘. 됐지, 그지? 2족이니까. 그리고 얘가 13족이니까는 붕소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쌤이 베릴륨과 붕소 누가 더 크다고 그랬어? 이온 에너지가 베릴륨이 더 커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까 쌤이 적어준 거 있잖아. 베릴륨, 붕소, 마그네슘, 알루미늄 등수가 1등, 2등, 3등, 4등이다. 이걸 알고 있어야 이걸 BCD를 빨리 찾아낼 수 있겠지. 이해하셨죠, 여러분? 오케이. 자, 그럼 보겠습니다. 그리고 A는 지금 보니까 세 가지 원소는 여기 조건이 있어. 같은 주기에 속한다 라고 했으니까 A가 여기 있어요. 된 거지? 오케이. 자, 보겠습니다. 그래서 같은 주기에 속 세 가지 원소는요. A, B, C 이렇게 해주면 되고, C의 바닥 상태 전자 배치를 써라. 이러면 C가 누구냐면 C가 붕소예요. C는 붕소니까 1S 2개, 2S 2개, 2P 1개 이런 식으로 들어가죠. 됐지, 그지? 4번도 풀어주려고 했는데 시간 때문에 안 되겠다, 그죠? 4번 한번 풀어 보시고 숙제를 너무 많이 주면 안 되니까 이거를 중단원 마무리까지 하면 완자가 참 문제가 많아. 거의 50문제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안 할 수도 없고, 그죠? 여기까지 해야 되겠다. 146조까지. 그지? 2단원이 끝나서 숙제가 좀 많아. 수능 앞에까지 하자. 그리고 다음 주에 숙제 연구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3단원으로 바로 넘어가죠. 화학 결합. 이 화학 결합은 나중에 통과해도 그대로 다시 다 나오기 때문에 여기는 하는 게 좋아. 알겠지? 오케이. 고생했어, 여러분.